얘기로 2050년이 되면요, 사람들 몸의 비율이 물 30%, 뭐 살 몇 프로, 그다음 미세 플라스틱이 한 20% 나올 거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고 있다는 얘기죠. 답이 없습니다 지금. 예, 또 다른 거. 아이들 일자리 그런 것도 걱정되시죠? 별로 큰 관심 없어요. 솔직히 뭐 표정이 우리는 예수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맞죠?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언론 이런 얘기 지금 드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고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각자의 직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미사목민교회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것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또 하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게 있었어요.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느 날 2016년에 이런 게 나왔어요. 산업혁명,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전부 앞으로는 기계가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하고 사람 필요 없대요.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저 그 질문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직업을 갖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애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더 무서운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소통하래요. 뭐 책임지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역시 인간이 중심이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4차 산업혁명이 마치 사람은 다 사라지고 기계로 채워지는 것 같이 정보가 굉장히 잘못 전달됐구나. 물론 많은 것이 바뀌겠죠. 많은 기존의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겠죠.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래 왔습니다. 왜 이게 하필 내 때에 생기냐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럼 금년에는 뭐라 그랬더니 이제 그걸 넘어서 협력하래요. 도와주고 같이 하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세상의 변화를 한국 사람들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걸 왜 하라 그랬냐면, 사람을 안아주고 도와주고 눈물을 흘리고 손 잡아 이렇게 세워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라고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좋은 게 평상시에 이런 얘기 못하거든요. 다른 데 가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예수님 뭐 이런 얘기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간증할 때만 살짝 이제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너무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행복의 기준이 이겁니다. 잘 쉬시나요? 적절하게? 몇 번이나 웃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낙제점이 나왔어요. 한국 59점. 1위는 파라과이. 유엔에서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57위. 한국 1위부터 해서 한국까지의 그 GDP를 합하면은 나머지 모든 나라 것보다 더 많대요. 한국 잘 살거든요. 굉장히 지금 경제는 어렵다고 하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얼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딱 행복하고 딱 써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동행하니까 행복한데 그 다음에는 언제 행복하세요? 우리 권사님. 예수님 외에는 생각을 안 해보셨구나. 제가 이 질문을 이제 드리면요, 한 10년 동안 해보니까 재밌는 변화가 있는데, 10년 전에는 이제 남성분과 여성분의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성분들은 언제 행복하세요? 그러면 애들하고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가 좋아요. 그런데 남편은 없어요. 남자분들은 뭐라 그래요? 언제 행복하세요? 그럼 승진하고요, 친구들하고 골프 치고 뭐 상사한테 인정받고 성과 위주더라고요. 근데 4년 5년 전부터 달라졌어요. 남자분들이 먼저 가족하고 뭐 하고 관계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자꾸 예수님은 당연한 거니까 영순이니까 제가 안 해도 그런 줄 이해해 주세요. 사람들이 행복에 우선하는 거는 관계더라고요. 가족이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퀴즈가 들어갑니다. 저 첫 번째 사진은 저죠. 저하고 저 옆에 제 아내입니다. 저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아내고 그 밑에가 이제 저하고 저희 아들, 아버지. 금년에 구순 되신 아버지. 저 위쪽 사진이 이제 저희 딸, 이제 무용단으로 무용한 거고요. 그 밑에가 이제 제가 어느 국제 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겁니다. 알아맞히시면 제가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동남아 순방을 할 수 있는 여행권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빵꾸란 미팅에서 처음 만난 여인의 첫눈에 반해서 5년 연애하고 금년이 결혼 30주년이다. 1번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틀릴 수도 있어요. 30주년이 아니고 29년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사진 밑에 우리 3대 부자는 모두 특수부대 출신이다. 세 번째 사진, 저희 딸은 무용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사설 무용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저는 2달만 도와주기로 한 환경일보에서 19년째 일하고 있다. 예, 틀린 거를 하나 지금 있습니다. 이 중에 틀린 거 하나. 재미로 한번 맞춰보시죠. 뭐. 어떤 걸까요? 2번 군. 예예. 제가요? 정답입니다. 이야. 이렇게 한 번에 맞추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정말 특수부대답지 않게 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1984년 9월 15일 오후 4시 종로이가 레스토랑 밤비 2층 왼쪽 세 번째 테이블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남자분들은 에이 그걸 어떻게 기억해 하는 표정, 여성분들은 어머 왜 기억할까요? 충격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첫눈에 누군지도 모르는 아가씨가 탁 머리하고 들어오는데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첫눈에 내 짝이야. 그러고 봤더니 정말 저희하고 미팅하러 온 세 분의 아가씨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름 가나다 순으로 맞췄는데 저하고 파트너가 됐어요. 5년 연애하고 이제 금년에 결혼 30주년입니다. 10월 달에. 제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왜요? 이 선한 걸 선한 거로 보시는 우리 권사님이신지 아무튼 이제 집사님 축복합니다. 예. 행복이 완성형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소개를 다시 드리면, 전 대학에서 한 20년 강의했습니다. 이제 조경학, 환경, 도시계획 이런 걸 공부를 했고요. 카이스트 포스코 경영연구소도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2달만 도와달라고 환경일보에서, 그러니까 마지막도 맞습니다. 2달만 도와달라고 왔는데 2001년부터 지금 19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잘할 줄 알았습니다. 학위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근데 막상 와서 목까지 잠겨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행정 업무도 많고 하듯이 환경일보 같은 언론사도 전문적인 글을 쓰고 취재하는 거 말고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방법이 뭐죠? 가정을 희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을, 얼굴을, 같은 집에 사는데 얼굴을 못 봤어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3년 4년 겪으면서 봤더니 어느 날 저희 둘째 녀석이 학교를 들어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익숙해졌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아빠 잘했지? 하고 봤는데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은 3년 전에 그 위치에 그들이 있고 저만 간 거예요. 그 돌아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가족을 돌보기나 했어요. 이 왼수야. 제가 이름이 몇 개 있습니다. 익수, 왼수, 뭐 익수씨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분하잖아요. 저 죽으라고 일했더니 돌아오는 게 한 게 뭐가 있네요. 제가 좀 덥거든요. 이렇게 켜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봤더니 맞아요. 저는 제 혼자 정한 방법으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제 속도로 혼자 달렸어요. 가족들은 그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 부재, 남편 부재 현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밑에 사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7살 때 혼자, 이런 얘기가 훨씬 재밌죠. 예, 뒤에 거는 살짝만 해드려도 될 겁니다. 17살에 평안부터 영변 약산에서 혼자 월남을 하셨어요.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이라 죽으라고 일을 하셨고, 군 공무원에서 37년,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또 한 거의 30년? 84세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금년에 9순인데, 아버지한테서 배운 거는 질서, 권위, 훈육, 벗어나면 굿카, 뭐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이쁜 짓을 해가지고 저는 안 맞았는데, 저희 형님들 모처럼 만에 일찍 이제 집에 들어오셔서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요새 애들 어때? 아이고 큰애는 뭐 맨날 담배 피우고 뭐 싸움질하고, 공부도 잘하지만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큰형이 작은 녀석 말 안 듣고 뭐 둘이 다투고, 이리 와봐. 그러곤 형들을 구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저는 서서 공포에 떨면서 봤죠. 그때 어머니는 왜 저를 꼭 그 자리에 보내셨는지. 제가 배운 건, 질서는 저렇게 잡는 거구나. 남자는 나가서 일하면 되는 거고 월급 봉투 갖다 주면 되고. 잘못 배운 거죠. 위에 딸 사진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제 딸인데, 6살 때 집에 무용 전단지가 왔어요. 그러더니 딸이, 아빠 나 이거, 그래 운동 삼아 해봐, 얼마나 하겠니, 이제 이랬거든요. 그 다음날 딱 됐는데 30분 전에 애가 딱, 뭐하니? 무용. 초등학교 내내 그랬습니다. 가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발표를 갔더니 너무 잘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먹고 살기 힘든데. 어느 날 찬스가 왔습니다.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예능도 경쟁력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서 무용을 끊었습니다. 그 당시가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중요한 나이인지 아십니까? 중2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권사님 맞아요, 진짜 있어요. 별책이 다 진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중학교 2학년 나이는 그만큼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본다면 정말 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인데, 제가 뭘 했어요? 아이의 생명과 같은 무용을 끊었습니다. 왜요? 먹고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세월이 좀 지나서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없어 하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러저러한 과정 끝에 결국 전공을 못했습니다. 다른 쪽을 했죠. 졸업 후에 어느 날 같이 저녁을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행복한 시간을 가족과 같이 밥 먹는 시간 하는데, 정말 그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옛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빠, 나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랬어?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맞아. 성적 가지고 때리잖아요.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 집단 구타, 애들 왕따, 집에 와서 엄마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엄마한테 또 혼나요. 왜요? 남편 부재. 그 받는 스트레스를 애들한테 푸는 거예요.
거기다 나 무용 끊었잖아요. 아빠 나 죽을라 그랬어. 밥 먹다 말고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대량 난감이죠. 그런 것에 대처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아빠가 잘못 배웠다. 정말 미안하다. 놀라운 건 이 아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되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해지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그게 이제 한 1년 반 됐나요? 어느 날 어느 대학의 사회체육학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 강좌가 있는데, 얘가 거기 가서 하니까 교수가 놀란 거야. 저 아이는 뭐지? 너무 잘해. 그냥 일반인이 하는 거하고는 달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소개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모 지역에 갔더니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했대요. 물어본 거예요, 배경을. 그러더니 얘기를 다 듣더니 합격! 뭐가요? 너 같으면 단원이 될 자격이 있어. 거기 기본이 전부 석박사예요. 무용 전공한 석박사.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딸 기뻤죠. 근데 제가 기뻤어요. 저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자, 친구들, 제 스토리를 말씀드린 건 제가 판단해서 전혀 다른 영역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강의 때 해야 되는데 이걸 딱 닫고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인데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의 그 모습 따라서 뭐 두주불사 술 진짜 많이 먹었고요. 힘든 거 있으면 친구들하고 나누고, 아내는 주일날 교회 가면 저는 친구들하고 산에 가고, 저녁 때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영이 다른 거죠. 그러다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지금은 뭐 여전히 힘든 일이야 반복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는 이제 안 가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광영교회 유치부 교사로 같이 섬기고 있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하는 제 아내에게 감사하며, 또 여전히 흔들리지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 얘기를 드렸는데, 보세요. 저는 소통을 못하고 산 겁니다. 말로는 가족을 사랑한다 그랬지만 존중하지 않았어요. 저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리에 감춰져 있었고, 저는 가족들하고 대화할 소재가 없었어요. 그러려니 해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같이 산다고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은 물리적 공간이 다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은 결정하는 절차에서 같이 가야 되고요, 정보를 나눠야 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합의하는 그 공동의 참여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세워주신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가정만 그럴까요? 사회도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소통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행복 얘기 들었는데, 우리 행복하지 않다 그랬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70년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언제 행복하냐?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통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할 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으로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하세요? 저는 오늘 그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인데, 우리 단어를 통해서 그들은 얼마나 예수님께, 물론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이 됩니다. 제가 환경일보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일로 보내셨어요? 확실히 전 답을 들었습니다. 전도하기 좋잖아. 제가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좀 게을러졌지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내 일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사명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이미 다 아시는 거일 수 있지만 소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자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이런 거 있고요. 그러니까 남을 인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젊은 분들하고 뭐 사막에 나무 심으러 가기도 하고 모여서 같이 세미나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답이 그게 아닌데 라는 걸 얘기할 때 입이 근질근질해요. 근데 제가 과연 답일까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슬라이드의 숫자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다가 쓰면 되거든요. 저희 가운데 두 번째 사진의 가운데 아들 특수부대를 건강하게 잘 제대를 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알바를 구했어요. 알바를 구했대요. 그래서 뭔데? 에어컨 설치 보조원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자랑할 게 따로 있지. 돈 많이 줘서 준다 그래서 했어요. 알았어, 해. 근데 한 일주일 지나서 저녁 때 들어오더니 토요일 날 밥 달라고 막 밤 8시가 넘었는데 밥 저녁 안 먹었냐? 그랬더니 하루 종일 빵 하나 먹었대요. 바빠서 못 먹었대요. 아니 무슨 알바를 밥을 안 먹이고 일을 시키냐? 계약서 썼냐? 안 썼어요. 이런 못된 인간이 있나? 전화기 가져와. 너 전화번호 대봐. 혼을 내야 돼. 그랬더니 밥을 먹다가 윤석이 탁 내렸더니 냅둬요. 힘들게 구한 알바인데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제 아내가 얼굴이 호해지고 큰일 났다. 딸도. 제가 고민이 되죠. 여기서 잘 나가 출구 전략 잘 세워야 되거든요. 다 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잖아. 저는 생각이 한 10초? 그래, 내가 살아온 경험이 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빅딜을 합니다. 듣고 보니 네 말 일리 있다. 알았어. 이제 아빠가 절대로 잔소리 안 할 테니까 넌 교회는 빠지지 마. 네. 빅딜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얘가 철이 들어가지고 잘했을까요? 밤새 게임하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저 잔소리 안 하기로. 여기까지 올라오면 또 제정신. 근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방법도 모르겠어요. 저는 안 맞았기 때문에 때릴 줄은 모릅니다. 때려본 적이 없어요. 소가리는 많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는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을 바꿔주소서. 밤새 게임하고 제가 출근하려고 할 때 문 열면 탁 쳐다봐요.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제 마음과 이제 말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없어요? 웬일이야?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밤새 게임한 줄 알았더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컴퓨터 공학을 하는데. 그러더니 군대를 가야 되겠대요. 가야지. 특수부대 자원 입대해가지고 뭐 해병대 뭐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10수 만에 군대를 특수부대 뭐 헬기 타고 뭐 이런 부대 있습니다. 거기를 했고요. 군대 가기 직전에 또 알바를 또 가야 된대요. 갔다 와. 멀어요. 어딘데? 거제도 조선소래요. 아니 거기를 왜 돈 많이 준대요? 조심해 갔다 와. 딱 한 달 하고 돌아왔는데요. 반쪽이 돼가지고 왔어요. 아침 5시 50분에 기상해서
밥 먹고 뭐 하고 7시 전에 이제 팀 작업 배 위에서 작업하는데 그 떼약볕 밑에서 하는데 얘가 갔다 온 다음에 거기서 2명인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만큼 위험한 데서 했어요. 제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지금도 생각을 해보는데 본인의 판단을 존중해 주지만 기도는 하지만 아버지로서 막아줄 걸 못 막아준 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이 아들의 기도를 끊을 수가 없는데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제가 받은 정보나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소통의 방식은 사실 많이 잘못된 것들이었어요. 차라리 제일 좋은 건 나 몰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빠 잘 모르는데 네가 차라리 좀 뭐 있으면 알려줘. 이게 더 나은 건데 아는 척했단 말이에요. 이 사회에도 많은 부분이 그래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좀 천천히 가고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방향을 같이 가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국민이 행복하지 않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그 사례들을 이제 보는데 제가 모든 영역을 할 수는 없으니까 주로 환경과 에너지, 기후변화 뭐 이런 쪽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소통의 해방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시겠습니다. 소통은 나 중심이에요? 상대방 중심이에요? 맞습니다. 역시 다릅니다. 예. 그래서 소통하는 제일 좋은 방법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당장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뭐 사용해 보세요.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랬구나. 하나, 둘.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조금 오바를 하셔야 돼요. 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랬구나. 감동이 있나요? 건방져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셨어요. 권사님, 기도 너무 좋았어요, 권사님. 아주 권사님의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너무 은혜로운 기도하셨는데, 자, 우리가 말로 사랑해 여보, 사랑하는 걸로 안 보여요. 근데 말 안 해도 이런 거 있잖아요. 비언어적 언어가 전달력이 훨씬 크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실 때도 그렇고요. 긍휼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님하고 할 때도 오바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아셨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 오바를. 자, 시작. 그랬구나. 뭐 이게 손수지면 더 좋고요. 아,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소통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오랜 세월 정부의 이 한결같은 것들은 경제 우선을 얘기를 했는데요. 많이 개발했죠. 뭐 그것들이 다 의미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맞다니까, 빨리 해야 된다니까 뭘 자꾸 따지고 있어 이러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상체기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야? 맞는 건 알겠는데 왜 난 뺐어? 왜 우리 마을, 왜 서울에 전기 쓰는데 왜 밀양에 송전탑 건설하고 거기서 우리 주민 무시해? 자살했죠, 한 분. 그런 겁니다. 환경과 경제, 사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거고요. 돈 좀 없으면 어때요? 밥 좀 고기 아닌 거 먹으면 어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야, 아빠가 돈 벌어야 소고기도 좀 사다 먹고 그런 거 아니야. 라면 먹어도 아빠하고 있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진심이거든요.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들이 아주 특별한 고등학교에 뺑뺑이로 들어가서 너무 감사해서 학교 운영위원을 3년을 제가 섬겼는데 중학교 때도 2년. 근데 거기 갔더니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안에 또 이제 폭대위라고 있습니다. 폭력대책위원회 또 임원을 뽑아서 이제 봉사하는데
거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치면은 폭대기가 열려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사회가 좀 너무 그런 쪽으로 너무 민감한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가보면요, 문제아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는 아버지 부재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 다 필요한데, 아버지가 지방에서 뭐 계속 다니시느라고 1년에 몇 번 못 보는, 아니면 아버지가 그 아버지로부터 잘못 배워서 폭력을 사용한다든가 폭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시를 하고 아예 말을 안 한다거나, 그런 아이들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때 바깥으로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행복하려면 돈도 있어야죠. 건강도 있어야죠. 그러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압축 성장하면서 관계를 무시한 결과 국민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돈 많이 지금 지원하거든요. 여기저기.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돈 정말 많이 줘요. 우리나라처럼 사회 이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얘기는 뭐예요? 헬조선. 정말 그 정도로 우리나라 형편없어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가 그럼 빠진 거예요. 딴 거 보지 마시고요. 복잡하니까. 이 자료는 제가 담임 목사님께 드렸으니까 혹시 필요한 분들은 나중에 카피해서 보셔도 돼요. 판매 목적으로만 안 쓰시면 됩니다. 그 제일 밑에 다른 거 보시면 정신이 사라졌어요. 정신. 너 오늘, 우리 큰이들 그렇게 얘기하면, 너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했니? 우아하게. 이것이 가장 아이들을 잘 관리하는 부모의 자세다. 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너 오늘 뭐 배웠어? 너 오늘 성적 몇 점이야? 이거 아니다 뭐 배웠는데, 너 오늘 누굴 도와줬니? 이런 질문들도 하시죠. 우리 미사목민교회는. 저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야, 네가 바보냐? 부터 아빠가 책임질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도우면서 사는 게 이 사회입니다. 하나애를 제대로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그런 걸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확인해 봤나요?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은 놔두고 권리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님비라고, 냄비가 아닙니다. 님비.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돼. 왜 저 소각장 이런 걸 만들어? 안 돼. Never in my backyard에 이제 그 이니셜을 딴 겁니다. 예전엔 더러운 거, 위험한 거 안 된다 그랬거든요. 요즘은 뭐예요? 무조건 안 돼. 소방서도 안 돼. 경찰서도 안 돼. 빗물 펌프장도 안 돼. 심지어 청년들 보금자리 주택 만들어준다는데 그거 반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집 땅값 떨어질까 봐. 그렇죠. 확인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을까요? 이 사회가, 이 환경 문제, 미세 플라스틱 기후변화가 특정인들만의 탓일까요? 우리 돌아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많은데, 이거 여러 가지 내용, 이게 사실 제가 이거 다 하려면 3시간짜리인데 그럴 수는 없고요. 저 밑에 보십시오. 빨간색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가는 성장, 조화로운 성장, 그러려면 서로가 뭘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만나보고 나눠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삼겹살을 먹고 싶은데 제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저 아무것도 안 집어넣은 김치찌개 그런 거 먹자 그래요. 그건 무슨 맛으로 먹을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북분이고 워낙 돼지고기에다가 두부 김치 넣은 거 아주 그 익숙해 있죠. 근데 제 아내는 아주 그냥 청초한 맛. 이제 예전에는 제가 무시하다가 요새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저녁 때는 당연히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는 칼국수가 좋대요.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정의라는 게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미세먼지 문제,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 너무 덥고 춥고 뭐
이런데 사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데요. 어려운 분들은 힘듭니다. 즉 그런 분들까지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회까지는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 틀 안에서 소통과 신뢰라는 건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아빠 오늘이 아니죠. 벌써 전에 저희 딸한테 아빠 다음 주에 왜 저희 딸도 목사님을 뵙고 이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목사님 그 미사목민교회 특강하러 가 기도해줘. 네 목사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우리 여름에 어디 여행을 갑시다 여보. 어디가 좋을까? 내가 지인이 있는데 그 저쪽에 남쪽에 거기 갈까? 너무 멀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다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정부가 하는 어떤 정책을 이해하려면 교육과 훈련의 기회도 역시 줘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라 그래야죠. 그건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이거는 소통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터널 뚫고 고속도로 만들고 공항 만들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 절차에 민주주의가 빠지면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 왜곡될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답은 이거예요. 정보 제공하고 절차에 참여시키고 그 필요한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기회를 주는 거죠. 기후변화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뭐냐면 인정을 안 하고 넘어갔다는 것이 새로운 기회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얻을 수 있는 그 찬스를 놓쳤다는 게 아쉽고요. 저는 딴 것도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과학적 데이터도 좋지만 저 두 번째 제주 해녀가 물속에 물질을 40년 이상 했는데 처음 보는 물고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몸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정부가 그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주고 돈이 없으면 대처할 준비는 할 수 있게 해줘야죠. 호주에 가면 재밌는 데가 있답니다. 이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 상어 그림 하나 있어요. 상어 출현. 알아서 주의하세요. 해수욕장이에요. 근데 상어가 나오니까 알아서 조심해서 해수욕하라. 저는 쇼킹했어요. 이게 민주주의다. 상어 출현, 출입 금지. 그게 맞을까요? 아니 그럼 상어 출현하면 거기 해양경찰대에 갖다 놓고 상어를 쫓아내야 되고 해야죠. 그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일까요?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면 많은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일 수 있고 오히려 국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더 안전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우면산 사태가 이게 인재냐 천재냐 가지고 싸웠는데 서울시의 그 보고서에는 분명히 기후변화라는 것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 서울시다.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미사목민교회 성도님들 기도도 열심히 하시지만 각자 비상시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마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요 1박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무료 특강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하는 게 낫군요. 기후변화를 인정 안 했더니 세상에 스웨덴에 16살짜리 아이가 무슨 짓들을 하고 있냐고 시위를 해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금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저 노란 옷 입은 아이인데 그 예전 같으면 어디 아이가 감히 이럴 텐데 이제 그게 아닙니다. 오른쪽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 세대 건데 뭐 하고 계세요? 이겁니다. 여전히 화력발전소를 늘려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알아들을까 모르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잘 살고 우리 애들도 애들의 애들도 잘 살아야 되고 관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살만한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를 저기 설악산 어디 깊은 골짜기 정도로 만들 수는 없고 그건 낭비입니다. 공기질을. 그러니까 그걸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전 세계가 합의한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169개 세부 목표가 있고, 자, 하나하나가 쉬운 과제는 절대 아니에요. 빈곤의 종식부터 시작해서 뭐 먹여야 된다,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려운 것은 이것들이 다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물이 없다 보니까 여자들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상대적 약자들이죠. 상대적 약자들이 그 험한 일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인권에 대한 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17가지 목표를 각 나라에 맞게, 각 지역에 맞게 만들어서 2030년까지 실천합시다 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제가 비관적인 얘기만 드리는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소통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행사를 제가 자주 가는데요. 전부 자기 얘기만 합니다. 물 관련된 분들은 자기 거, 에너지는 에너지, 뭐. 요새 농업 쪽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 영역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꾸 대통령 직속 위원회 만들자는 얘기만 하는데 위원회들끼리 또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제도권에서의 해결을 바란다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가족,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공동체, 여기서부터 자꾸 시작을 해야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 에너지, 물만 보면요, 우리 식량 자급률이 23%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세계 메이저 곡물 회사들이 이제 한국은 이제 안 파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러면 굶어야 됩니다. 그럼 빵 먹죠. 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기껏 반도체 판 돈 다 에너지 수입하는 데 써야 되고요. 물은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셔서 버티고 있다는 걸 인정들 안 해요. 가뭄, 봄 가뭄 심합니다. 근데 수도권에 별로 나 최근에 한 이틀 물을 못 먹었어요. 그런 분 계세요? 필요한 만큼 물 쓰시죠. 물값도 얼마나 싸요, 그죠? 진짜 쌉니다. 선진국의 물값의 한 20% 정도도 안 돼요, 우리 물값이. 근데 쓰는 양은 한 10배 돼요. 절약을 할까요? 절약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번은 KBS 라디오에서 2년 생방을 했는데 물값 현실화해야 된다 얘기했다가 PD가 이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 했더니 나중에 그거 항의 전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틀린 얘기 했습니까? 가격을 통해서 수요 조절을 하지 않으면 그건 정책이 아니에요. 남아공 케이프타운이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잖아요. 작년에 식수 공급 중단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충격을 입은 게 뭐냐면 우리는 수도권, 경기, 서울 포함한 수도권 2천만이 탈당호 하나에서 취수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는 6군데의 취수원이 있어요. 물도 아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라는 도저히 상상도 못한 기후변화라는 이 재앙 때문에 가뭄이 계속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껴 쓰는데 물을 5분의 1로 또 줄였어요. 그래서 간신히 버텼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고 하는 방법에도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가, 물을 얼마나 쓰는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다음에 꼭 1박 2일로 한번 다시 불러주십시오. 넘어가서요. 그래서 그러면 강사님 알겠어요. 소통 중요하네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맨 밑에 빨간 걸 보십시오. 소통의 도구가 뭐가 있어요? 우리
미사목민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소통의 이 무기가 장착돼 있어요.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게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 됐다 저 사람. 기도회 꼭 하시죠? 저는 반드시 합니다. 제가 워낙 큰 죄인이고 계속 죄를 지어서 예수님 그저 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어야 돼요. 재밌는 걸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게 재능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줘야 됩니다. 넛지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겁니다. 강아지도 뭐 시키면 싫어해요. 뭐 하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 그거 이걸 넛지라 그래요. 은근히 바라는 바를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 이게 넛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노란색으로 그 칠해진 데 아이가 하나 서 있죠. 거기다가 잔뜩 붙였어요. 뭐 통학 구간, 아이 조심, 뭐 속도를 낮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바로 넛지를 이용해서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버렸어요. 잘 보이죠? 알아서 쓰는 거예요. 계단을 걸으시면 수명이 연장됩니다. 뭐 그것도 방법이지만 저 밑에 옆에 보시면 계단 올라가면 피아노 소리 나는 거 재밌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재미를 통해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모르겠어요. 전도에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반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기 보시면 미국 환경보호청을 EPA라고 하는데 TRI라는 게 있습니다. 톡식 릴리스 인벤토리라고 독성물질 배출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당신 회사에서 사용하는 유해 물질 목록을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리세요. 공문 한 장 간단하죠? 어려운 거 아니죠? 난리가 났습니다. 어이 톰 부장 이거 우리 회사 괜찮아? 아닙니다. 우리 위험한 거 많이 쓰는데요. 그 이미지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돈을 좀 더 들이시는 방법, 그래서 이 재료를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꿉시다. 그래서 화학물질 안전사고가 3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공문 한 장에. 이게 넛지입니다.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교한,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 정교한 정책을 설계해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소통 방법, 이런 방법이 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원전을 뭐 더 짓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프랑스에 가면 라그라는 곳에 원전 폐기물 재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95% 재처리를 합니다. 원전 폐기물을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보러 제가 갔다 왔는데 저 밑에 보면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거길 저희 취재진이 갔는데 저희랑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숑숑숑숑 이러더니 나가는 거예요. 불어라는 얘기입니다. 숑숑숑숑. 그러더니 아이들하고 선생님 온 팀들을 만나서 브리핑실에 데려가서 기자들을 놔두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오늘 아침에 따온 미역이에요. 자, 검사 안전합니다. 기준치의 1000분의 1도 안 돼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왔는데 보여주는 겁니다.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 거기서 신뢰와 소통이 싹트는 거죠. 파주에 물 깨끗이 정수해가지고 보냈는데 안 먹어요. 왜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형용사 있어요. 찝찝해. 왠지 찜찜해. 뭔지 나도 몰라. 근데 난 먹고 싶지 않아. 많이 보신 거죠. TV에서 노후관 그 막 녹가루 있는 거 보고 못 먹겠어.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앱을 깔게 해서 들어가면 실시간 본인의 집 그 관으로 들어가는데 수질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 이렇게 깨끗해? 음용률이 1%도 안 되다가 34%까지 올라갔어요. 뭘 가지고 소통했죠? 정보입니다. 정보. 예전에 뭐 믿어달라고 강조한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데요. 제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내가 해야 될 정신, 리더십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나눌 때 우리가 행복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통하고 창의적인 것을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 됐다. 좀 방법 없을까? 야, 네가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네가 게을렀으니까 돈을 못 벌었지. 그게 아니고요. 뭔가 좀 조금만 도와주면. 노원구 하계동에 제로에너지라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분들 사시는 데죠. 대부분들 춥고 더럽고 냄새나고 습기 차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맡은 분들이 바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분들은 관리비 내기도 어렵고 정말 이분들은 배려가 필요한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래, 제로에너지 주택을 만들어보자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주택을 만들었어요. 과정에서 또 주변에 반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 놨는데 제일 추울 때 1월달 이 광열비, 난방비 다 포함해서 한 15,000원? 거저죠, 거저.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안 됐다.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긍휼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아마 익숙하실 동두천 두레마을입니다. 제가 참 이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숲속 창의력 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부모도 포기한 아이들이 숲속에서 자연과 어울리고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도저히 인간 될 것 같지 않았던 아이들이 여기서 회복이 돼서 정서적인 건 물론이고 하버드에 유학도 갔다 와서 다시 교사가 되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자연의 숲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치유력에 의지하는 것, 이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95억 인구가 뭘 먹고 사는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고구마다 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작년에 고구마 취재 때문에 중국 카자흐스탄에 갔는데요. 고구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달아서 새끼 못 먹어요. 새끼 다 먹긴 어려운데요. 한 끼는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구마 전분으로 음식 만들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좋은 이유는요, 물 에너지가 굉장히 조금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요. 무상일수, 서리가 내리는 날이 1년에 140일 이하면 위도가 높을수록 더 잘 자라요.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저기 지금 두 분이 고구마 들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제가 매년 나무 심으러 가는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 바깥자락이에요. 사막 언저리에서 심은 고구마가 몇 개월 만에 저렇게 크게 자랐어요. 자, 95억 인구, 야 큰일 났네 고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같이 뭘 먹고 살지? 고민할 때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6년 전에 이게 돼?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가 가서 파헤치리라 갔는데 정말 나무가 되네요. 이곳은 중국 베이징으로부터 서쪽으로 2,50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원래는 몽고 영토인데 희토류 광물 자원이 많아서 중국이 그냥 안 돌려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개발, 가축 방목 때문에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동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황사의 한 45% 정도가 여기서 발원을 합니다. 초대 주중대사를 했던 한 분이 어느 날 딸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아빠 서울 난리예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럴 때 결과는 모르지만 나무를 심겠다 해서 당시 70이 다 된 노인이 혼자 나무 심기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15년 동안 한 1,100만 그루 심어서요. 한 850만 그루 활착이 됐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먼지가 많아서 다 도망갔던 주민들이 돌아와서요. 이제 생태관광 오는 관광객들 숙박업을 하면 돈을 벌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용어를 하면서 왜 그들이 돌아오지 않냐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과연 답일까요?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언론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상황은 힘든데 이단 종교 광고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안 받기 정말 힘듭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겠지만 사회에서 영향을 주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도 소통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힘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 같다 하는 게 부족한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미사목민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정목 담임 목사님 감사드리고, 특히 부족한 죄인을 늘 어떻게든 쓰신 하나님께